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광역시 임시선별검사소 2곳 추가, 총 17곳 운영. 둘, 정규 학교생 아닌 청소년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셋, 인천광역시 2022년부터 출생아 가정 1년간 최대 460만원 지급. 넷, 인천광역시 인천시민심리지원 마음 안심버스 운영.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위해 12월 20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 2곳을 더 늘려 총 17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설치 운영되는 곳은 송도 달빛축제공원, 연수구와 인천시청광장, 남동구 등 2곳이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와 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늘려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와 구는 12월 15일에도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11곳 외에 4곳,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각 1곳씩을 추가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에는 20일부터 총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이 중 인천대 재물포 캠퍼스, 선악경기장,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3곳은 차량에 승차한 채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외에 군구보건소 선별진료소 11곳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게 됐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력이 있는 분들은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12월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 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등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 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백형기 장애인 서비스 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 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최대 4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2세 미만 아동 2022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 개념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지역별 다른 출산지원금을 통합 조정하고 출산지원금 차이에 따른 인구 유출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 반 약 50만 원과 가정 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 0세부터 1세 30만 원입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 간 변경도 가능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수당은 내년 1월부터 첫 만남 이용권은 4월부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인천시는 첫 만남 이용권 지급에 따라 그동안 지원했던 출산육아 지원금은 2022년부터 폐지합니다. 대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 아이사랑 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홍은 시 보육정책과장은 폐지된 출산지원금은 보육을 위한 장기지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천거주 만 5세야 필요경비 지원을 비롯해 인천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의 마음을 살피고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 안심 서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12월 17일 마음 안심버스 시승식을 갖고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마음 안심버스는 지난 3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용도에 맞게 제작한 것으로 재난위기 대응 시 현장 심리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 내부는 대기 및 심리 안정기기 이용 공간, 스트레스 측정 공간, 집단 프로그램 및 상담 공간, 개인 상담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자동 제세동기, AED 등 응급 상황에 필요한 기자재를 완비했습니다. 특히 개인 상담 공간에는 방음벽을 보강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강화했으며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을 보강해 시민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장치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마음 안심버스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높은 업무 강도에 지친 대응 인력 심리 지원을 시작으로 관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공 서비스는 스트레스 측정, 마음 건강 검사, 심리 회복 프로그램 기기 이용, 개인 집단 상담 등이며 이용자가 고위험으로 판단될 경우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마음 건강 회복을 도울 예정입니다. 마음 안심버스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마음으로 홈페이지 혹은 인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선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 이용객은 마음으로 홈페이지 내 차량 운행 일정을 참고해 별도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마음으로 마음 안심버스가 시민에게 좀 더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음건강 돌봄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편하게 일상을 영위하도록 살피고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